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입체도형의 건널비 살펴봤어요. 오늘부터는 부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입체도형 더 살펴봐야죠. 지난 시간에 육각기둥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육각뿔 한번 살펴보죠. 육각뿔로 된 그런 입체도형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붙었네.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뿔로 된 도형 뒤에 가서 나오는데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6개. 그래서 책에는 사각뿔만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전육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안 배웠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삼각형이 6개 있는 건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육각별 모양이 되겠죠. 아이고 육각별 모양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어때요? 멋있네요.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한 꼭지점에 모이면 이게 정점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어이구, 야 이게 안 만나는구나. 여기서는 이럴 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개 이상은 되어야 이렇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고 여기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요 사이사이에 삼각형을 거꾸로 역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꾸로 넣어서 이런 기둥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부족한데? 이 사이에 넷. 이런 2개 부족한데요? 2개. 오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찌그러졌는데 하나 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6개를 넣었으니까 이 6개 밑변이 뭐가 되냐면 또 정육각형이 돼요. 정육각형 보이죠?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뚜껑처럼 지난번에 육각기둥에 뚜껑처럼 이렇게 놓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 특이하죠? 요거 보고 오늘부터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널비는 끝나고 이제 부피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고 가운데 빠졌네. 이런 모양. 자석이 센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특이하죠? 의자 같은 거 했으면 좋겠네. 이런 모양의 의자. 지난번에 장구체, 드럼 그런 것들이 서로 당겨준다, 삼각형 모양 당겨준다 그랬는데 오각형뿐 아니라 육각형도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또 우리 절에서 그 부처님 오신 날, 물론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뭐죠? 예수님 하고 또 봄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 있죠. 그때 절의 연등 등들도 다 입체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다면체는 아니고, 정다면체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이런 도형들이 활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우리 입체도형 살펴보기 전에 입체도형 중에 우리 흔히 보는 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찾아보자 그랬죠. 흔히는 아니다. 우리가 서울에 사니까 이거 흔히는 아닌데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등대, 라이트하우스, 등대가 원뿔대 모양이죠. 원뿔대 모양 이렇게 기다랗게. 우리도 등대는 아니지만 굴뚝이 있네. 굴뚝 저기 여기 번동 저기 저 아파트 단지에 긴 엄청 높은 굴뚝이 몇 개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아파트보다 더 높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기가 주민들 식사하는데 연기가 집안에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굴뚝이 아파트보다 더 높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또 우리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당연히 창문만 열면 뭐가 보이냐면 전신주라고 그러죠. 전기를 보내는 그 기둥이라 그래서 전신주라고 표현합니다. 그 기둥들이 물론 가로등같이 작은 거는 원기둥 모양도 있겠습니다. 원뿔대 모양으로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아지는 모양입니다. 즉 등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굴뚝, 그 다음에 전신주는 모두 원뿔대 모양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밌는 거? 배와 네. 바늘과 신사의 관계가 있어요. 배 하면 따라오는 배 거. 하면 따라오는 거? 이거는 필름인데. 입이 아니잖아요. 배에게 신호를 보내는 등대 있어요. 등대. 아, 등대. 선박이 항구로 들어올 때 네. 그때 그 배를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등대가 보이면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하얀색 등대가 보이면 오른쪽으로 들어오라는 것이고요. 또 빨간색과 하얀색 등대가 나란히 있으면 네. 사이로 들어와야 되겠죠. 오. 야, 이게 색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 네네. 처음 알았네요. 또 밤이 되면 등대 색깔을 육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붙이게 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그 전구가 100와트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이 등대의 불빛은 곱하기 10,000배. 만배. 네, 곱하기 100만 와트. 야, 100만 와트. 이렇게 비교하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요? 오, 그래서 야. 밝은 그런 빛으로 비춥니다. 그렇죠. 왜냐면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럴 때도 봐야 되고 예, 그게 그렇죠. 보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니 근데 빛은 퍼진다라고 배우잖아요. 맞죠? 네, 퍼지는데 아무리 밝아도 저기 멀리 가면 이렇게 퍼져서 흐릿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아우, 좋은 질문입니다. 어우. 퀘스천. 감사합니다. 또 잘하는데요? 많이 늘었어요. 아, 예, 빛이 퍼지지 않고 평행하게 나아가려면, 직진하려면 이제 흐려지지 않고 이제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직진하면은. 그런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 걸 이제 포물면 거울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포물면 거울. 또 포물선이라는 것을 네.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포물, 물체를 던졌을 때 나오는 곡선, 이렇게. 예, 야구공 그러면 이게 날아가듯이. 딱 대칭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 바퀴 회전해서 만들면 이게 포물면. 예, 이게 포물면이에요. 그런데 이 포물면이 포물선의 성질과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네. 초점에 광원을 주면 여기서 나온 빛이 벽을 막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밝은 빛을 내는 어떤 최적의 각이라고 해서 네네. 함조딩이라든지 이런 헤드라이트에도 쓰입니다. 네, 그래서 요 포물면에 대한 포물선 그건 2차 함수고 그 내용은 3학년 때 2차 함수로 우리 함수 배웠죠? 함수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2학년 때 함수 배울 거다 그랬죠? 2학년 때 1차 함수, 2학년 때 2차 함수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까 육각기둥 모양의 오각기둥이었나? 언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둥 등대도 있었군요. 등대 색깔의 의미도 있었고 어쨌든 보통 원뿔대 모양을 많이 씁니다. 다음 생생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40km 넘게 뻗어나가는 등대 불빛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육지에 있는 등대가 배에 장착된 GPS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데요. 진화하고 있는 등대, 김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거미가 지면 등대도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전국 모든 등대의 불빛은 깜빡이는 횟수와 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각 등대마다 이 주기가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해하시는 분들은 배에서 이 주기를 보고 이 등대가 어느 등대인지 정확하게 식별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43km나 떨어진 먼 거리까지 빛이 도달하는 등대 불빛. 빛을 멀리 보내는 비결은 바로 오목렌즈에 있습니다. 전구에서 나온 빛은 둥근 오목렌즈에 반사되면서 레이저처럼 평행 광선으로 바뀌어 다른 빛보다 더 멀리 갑니다. 포물면의 초점에서 나오는 빛은 그 포물면의 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모든 빛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에서 얻을 수 있는 직진성이 좋은 빛을 얻게 되고 지금처럼 바다에 안개가 꼈을 때는 등대의 불빛 대신 소리를 이용해 바다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공기를 최대한 압축시켜 기압차를 벌린 다음 나팔관의 뚜껑을 열 때 생기는 파열음으로 소리를 멀리 보내는 이른바 공기 사이렌입니다. 온도계를 가동해가지고 탱크에다가 에어를 몰아가지고 쉬면기를 통해서 여기서 나팔로 나갑니다. 이게 원리예요. 요즘에는 저주파로 소리를 내는 방식인 전자식 음향장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등대는 GPS 오차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최장 30m가 넘는 GPS 오차 범위를 1m 이내로 줄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고 있습니다. GPS 보정 기능은 물고기 떼를 찾는 데도 유용합니다. 야간 항해를 하거나 좁은 수로를 통항할 때 위험 지역에서 항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굴뚝 잠깐 볼까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그 뭐더라 등대, 굴뚝, 또 뭐 전신주 그런 것들이 얘가 원뿔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또는 지진이나 충격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도 얘가 흘러서 반대쪽으로 나가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바람이라는 게 360도 아무 쪽이나 다 나오니까 얘가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도 없고요. 우리 고기의 불판처럼 오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아까 작은 등대 같은 거야 좀 특별한 경우지만 이런 구조물이 바람이 300m나 되는데 바람이 계속 분다면 몇 년도 못 가겠죠. 그래서 바람에 또는 충격에 잘 견디도록 굴뚝, 등대, 전신주는 원기둥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또 강위에 바다에 만드는 다리에 그 지지대, 물속에 있는 그 지지대도 물이 잘 흘러가도록 유선형이라고 표현하죠. 원기둥이나 유선형 모양으로 물이 잘 흘러가서 충격이 덜하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살펴봤으면 이제 입체도형의 그 건너비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입체도형의 부피 살펴봐야죠. 부피 중에 그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 부피하니까 이런 거 생각나네. 겨울 되니까 지금 오늘도 사실은 눈이 온다고 지금 날이 지금 흐리고 있어요. 밖에 지금 선생님 얼굴 시커멓게 나오죠. 원래 시커먼가? 기후 변화로 겨울이 추워지면서 충전재가 두툼이 들어간 패딩은 유행 스타일만 변할 뿐 꾸준히 입고 싶어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패딩의 뜻은 채워넣기, 속을 넣음인데요. 털이나 솜 등에 가벼운 충전재를 넣어 누비는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패딩의 충전재로는 천연 소재를 이용한 다운과 웰론, 신슐레 그래서 보통 이런 옷은 천으로 되어 있는 옷은 속에 공기는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생활하기 편하고 실내에서는 괜찮은데 추운 막 영하 10도 막 스키장 그런 데 있는 옷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추워서 찬바람 들어서 바로 씨 뿌리면 감기 걸려서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에어 포켓 이 안에 오리털 또는 솜 그런 것을 넣어서 그 안에 공기를 이렇게 딱 머금어서 찬바람을 막아주고 몸의 체온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만든 것을 패딩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평면도형으로 돼 있던 것이 그 속 재료에 따라 석재로 아까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오리털을 밀도 있게 넣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지게 지난번에 인형 만들듯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 등의 인공 충전재가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다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우모인데요. 우모란 거위나 오리의 깃털이나 솜털을 침구류나 의류에 넣을 충전재로 가공한 형태를 말합니다. 거위나 오리털은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거쳐 어떻게 엄마한테 혼나겠다. 충전재인 우모가 되고 이 우모가 다운 패딩의 원료가 되는 건데요. 왜 하필 거위나 오리털일까요? 패딩 안에 들어가는 털은 현재로서는 거위털, 오리털 위주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육을 오리나 거위 위주로 사육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조류라고 하면 솜털이 있는 조류라고 하면 채취가 가능하지만 현재 식용으로 먹고 있는 게 오리나 거위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부산물을 저희가 채집해서 납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리나 거위 등을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면서 깃털을 부수적으로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주로 물에서 헤엄치면서 생활하는 수조류들은 육지에서 생활하는 육조류와 다르게 아주 특별한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다운이 가볍고도 따뜻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리나 거위의 목과 가슴, 겨드랑이에 난 솜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수조류하고 육조류하고 비교를 한다면 육조류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닭이나 타조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닭이나 타조에는 솜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깃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깃털들은 굉장히 억세고 세서 의류에 충전하기가 부적합하고요. 의류에 충전을 할 경우에 이게 삐져나온다든가 하면 안전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닭털이나 타조털, 육조털은 의류 충전재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패딩에서 다운을 충전자로 사용하는 이유는 거위나 오리 같은 조류의 솜털이 다른 동물의 털보다 더 미세하면서 공기를 많이 품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솜털은 중심으로부터 수많은 보풀아기들이 뻗어나와 있는 모양인데요. 이 털 사이에 깃든 공기층이 열을 보존해 보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패딩 안에 쟤네들을 넣으면 훨씬 따뜻하대, 다른 재료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집에 창문 보세요. 창문이 다 이중창이죠. 바깥 창문하고 안쪽 창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바깥에 추운 공기를 막아주고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 이중창으로 돼 있어요. 주변에 창문 보세요. 학교의 교실의 창문도 다 이중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보온 효과 때문에. 자, 그럼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를 살펴봐야 되는데, 야, 역시 선생님 친구 허팝이 2를 냈어요. 그래서 입체도형의 부피를 계산할 때 제일 보여주기 쉬운 게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휴지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그렇죠. 보셨죠? 그렇게 다 쓴단 말이야. 근데 이 두루마리 휴지가 도대체 몇 번 말려 있는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완료! 약간 운전하는 것 같다. 운전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꺾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 이거 완전 느낌이 마라톤 이 하는 사람이 느낌이에요. 휴지를 보이진 10년 않고. 동안 쓸 수 있는 거를 힘들어. 하나로 묶었어요. 포기할 순 없고 끝까지 포기라 없다. 대망의 50개째 가봅시다. 봅시다. 와,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UFO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얼마나 크냐면 진짜 크죠? 이야, 대박. 그럼 일반 두루마리 휴지랑 비교해 볼게요. 와,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엄청 큰 테이블 2개를 붙여야지 이게 올려집니다. 와, 그리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이거 혼자서 들 수도 없어. 대박이야. 그럼 10년 동안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휴지를 화장실에 가져가서 사용해 볼까요? 가져가자.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지고 간다거나 집에 가지고 가서 움직이면서 이 휴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명 케이스를 하나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 휴지를 넣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휴지를 꺼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명 케이스 언제 만드냐고요? 다음 주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쓸 거야. 다 쓰고 말 거야. 10년 동안 내가 다 쓰는 모습 보여줄 거야. 아참, 저기 휴지 있잖아요. 지금부터 나눠주러 가볼까요? 차에 실어서 나눠주러 가. 그래서 입체도형의 부피는 한 겹 한 겹, 얘네들 한 겹 한 겹이 쌓여서 이 내용물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교과서도 덮어놓으면 한 장 한 장이 면들이 모여서 부피가 되는 거죠. 마치 짜장면이 면 가닥이 모여서, 라면도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층층이 쌓여서, 집에 케이크도 층층이
레이어 케이크라 그러죠. 층층이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서 쌓여서 부피를 이루지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30페이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입체 도형의 부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피는 여기도 케이크 나오네. 부피는 뭐냐 하면 부피는 볼륨이라 그래요. 볼륨.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볼륨, 뭐 TV나 오디오의 볼륨, 그 얘기는 이 소리가 선생님 목소리 아까 허퍼 목소리처럼 그 목소리가 얼마나 퍼져나가는가, 그 목소리가 퍼져나가는 공간,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또 소리 너무 크게 하면 또 어머님은 한 대 얻어맞죠. 볼륨이라는 얘기는 그 부피를 얘기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이것들을 어디 갔어요? 요 케이크처럼 한 층 한 층 쌓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요 삼각형 모형들이 층층이 쌓여서 입체가 된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이 삼각기둥을 잘라서 표현했는데 그렇게 살펴보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라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볼펜 준비. 중간에 각기둥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삼각기둥이나 오각기둥이나 아까 육각기둥 그런 것들의 부피는 별표 쳐주세요. 7개 쳐주세요. 각기둥의 부피는 별표 7개.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원기둥도 마찬가지. 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아까 나와 있는 어떤 입체 도형에,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는 위아래가 합동인 것만 다룬다 그랬죠? 합동인 것만 다룬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뭐 삼각형이든 아까 살펴봤던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그 밑면의 넓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마트 슈퍼나 그런 데 가면 뭐 음료수, 반찬, 통조림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그 부피를 나타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다루겠습니다. 그 안에는 원기둥도 마찬가지 해서 원기둥을 이렇게 다각형으로 잘라서 생각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해만 해두시고, 이러한 방법들은 고등학교에 가시면 또 미분적분이라는 단원에서 또 다뤄보게 됩니다. 이과하는 학생들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231페이지 기둥으로 된 도형들의 부피, 이 얘기는 사각기둥이나 정사각기둥뿐 아니라 삼각기둥, 오각기둥, 또 원기둥 모두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별표 7개 기둥, 뭐라 그랬더라? 프리즘. 별표 7개 쳐주세요. 별표 7개. 프리즘. 기둥의 부피, 볼륨은 밑넓이. 그래서 밑넓이를 하나의 도형의 넓이니까 S 스퀘어로 나타내서 S 곱하기 높이 그렇게 많이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 아래다 참고로 입체 도형의 부피 B는 볼륨이라고 했습니다. 부피 B는 밑넓이 하나의 넓이 S 스퀘어 S 곱하기 높이는 뭐라 그랬죠? 지난번 시간에 하이트 하이 소문자로 H. 이렇게 출판사에 따라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얘네들이 층층이 김보세요. 김. 여러분들 김 맛있죠? 김이 한 장 한 장. 그 김의 무게나 두께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까 휴지처럼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쌓이면 부피가 되고, 그 쌓이면 또 점점 커지죠. 우리 저기 우리 배드민턴장 여기 산 입구에 저기 동양제과 과자 그 창고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웨하스 과자 냄새가 정말 좋아요. 그냥 근처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 과자들이 막 가벼운 그 과자들이 쌓여서 이렇게 쌓이면 그 부피가 커지면 엄청 무거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부피를 구하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다? 부피가 우리 케이크 라면이 밑넓이 곱하기 얘네들이 쌓여서 높이가 되니까 이 하나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하겠어요.
하고 삼각형도 여기 삼각기둥이니까 삼각형도 우리가 넓이를 다루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야 되니까 여기를 직각인 부분을 두고서 얘나 얘가 밑변으로 하겠어요. 그래야 다른 쪽이 높이가 되고 얘를 만약에 밑변으로 하면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 없으니까. 물론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2학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는데 직각삼각형이 되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3대 4대 5나 지금과 같이 5대 12대 여기가 13이에요. 2학년 애들은 2, 3학년 형아들은 금방 알아요. 이거 13인데? 근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아직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걸 안 배웠으니까 그건 나중에 내년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알 수 있도록 얘를 밑변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화살표 옆으로 빼서 얘의 넓이 S는 넓이는 넓이는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변의 길이 5 곱하기 12 5 곱하기 12 이렇게 쓰겠어요. 뭐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더 금방 잘 할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 옆에 화살표 2번도 원기둥이니까 원의 넓이 S는 파이 R 제곱 파이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똑같네. 6이네. 신기하게도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어서 그런가 6으로 해주시고 이거 두루마리 휴지의 크기인가? 한번 자를 가지고 재보세요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 휴지의 크기를 일부러 표현한 6cm 휴지는 6cm 더 해야겠다. 이거 종이컵 크기밖에 안 되네. 여기다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아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1번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아까 얘기대로 30에다가 곱하기 높이 H 높이가 6이죠? 180 단위까지 써주세요. 세제곱센티미터 동그라미만 쳐주세요. 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아까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 제곱센티미터에다가 높이 6을 곱하니까 96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쓸 때에는 단위까지 정리를 해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번에 기둥의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꼴은 구할 수 있습니다만 저렇게 기울어진 건 우리가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쟤를 이렇게 세우겠어요. 주사위 던지듯이. 어떻게 세울 거냐면 얘를 이렇게 세워서 180도인가 이게 180도냐 이렇게 세워서 아까 선생님이 입체도형 여기 자석으로 되는 걸 이렇게 세웠듯이 얘를 90도 회전시켜서 요것이 밑면이 되게 얘가 밑면이 되게 하겠습니다. S가 되게 밑면 S가 되게 하면 얘가 3이니까 여기가 3이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중학교에서는 직각인 것만 나온다 그랬습니다. 옆면이 직사각인 것만 나와요.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하고 여기 또 여기도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직각 표시해놨죠.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다 직각인 것만 나옵니다. 우리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서 요 사다리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어떤 걸로 생각해야 되겠어요? 8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써주세요. 사다리꼴의 넓이 너무 작은가 여러분들? 이게 또 태블릿이나 작은 데서 보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써주세요. 부피 B는 윗변과 아랫변 사다리꼴이니까 곱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여기 밑면이 되겠죠. S 사다리꼴의 넓이에다가 높이가 얼마죠? 8 써주세요. 10초 지금 써주세요. 밑넓이 S 두 개가 아닙니다. 밑면 윗면이 아니에요. 얘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2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대로 여기에다가 곱하기 8에서 160 세제곱센티미터 단위까지 써주세요. 이게 중간이 잘 안되네. 160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뤄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왔네. 여기 추국이 지난번 나왔습니다. 추구대도 있는데 추국이 보겠습니다. 3번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추구기는 축우니까 비가 오는 것을 측량한다, 측량하는 기계이다 그런 뜻이에요.
축구기는 조선시대에 강운양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제작된 것인데 현재는 근형 축구기만이 남아있다. 축구기에 물을 받는 안쪽은 밑면의 지름의 길이가 14이고 아이고 14로 나왔네. 야 장난해. 지름이 14면 얼마예요? 반지름 써주세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지름 R은 써주세요. 7 하고 써주세요. 7이고 깊이는 31.5이다. 아 30cm 정도 되는군요. 지난번에 영상 보았듯이 저 입구의 크기도 이 14라는 크기도 세계 측량기구의 크기에 비슷하다 그랬죠. 이 축구기에는 총 몇 세제곱센티미터의 물을 받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그래서 밑넓이 여기 속의 통도 보이네. 써주세요. 파이 R 제곱 파이 7의 제곱 여기 밑넓이가 되겠죠. 써주세요. 시간 1번 파이 R 제곱 써주세요. 파이 R 제곱. 여러분들 밥그릇의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한번 짜장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선생님이 가끔 우리 방송반 학생들 간식으로 떡볶이나 또는 뭐 짜장면도 사주기도 하는데 짜장면을 어떤 학생은 다 먹기도 하지만 또 다 못 먹는 학생도 있더라고 보니까. 엄청 크죠? 냉면하고 또 틀리죠 짜장면은. 어쨌든 파이 R 제곱 곱하기 31.5cm 이렇게 돼서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교과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계산하기 편한 것, 초등학교 때도 계산하기 편한 것도 나오지만 실제로 저기 세상에서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써주세요. 1543.5 파이 빼먹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선생님 수행평가 채점하다 보니까 파이를 빼먹어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자꾸 이상해요 하는 사람은 답이 쓸 때 풀이를 맞게 되는데 답을 쓸 때 놓친 게 없었나? 문제를 답 쓸 때는 항상 다시 생각을 해주세요. 1543.5 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봐서 허팝이 두루마리 휴지, 그 휴지의 부피는 얼마나 될까요? 그거 얼마나 될까요? 10년 동안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중간 과정을 선생님이 넘어가가지고 그 10분이나 되더라고. 이거 하는데 10분이나 걸어서 다 볼 수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싸울 때 이 부피가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네.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입체도형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집에서 똥 쌀 때 휴지를 가지고 부피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